1990년대 초 영국 왕실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이미지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한 티아라, 정제된 예법, 그리고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윈저성과 버킹엄 궁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찬사 속에 등장했던 소녀는 이제 왕관의 무게에 짓눌린 채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세상은 처음으로 왕실 내부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죠. 왜 그녀는 끝까지 참지 않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건 단지 불륜을 들키게 하려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침묵의 역사에 균열을 내기 위한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선택이었죠. 그녀는 언제부터 이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순간이 그녀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은 그녀의 삶에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왕실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진실로 이어집니다. 다이애나, 세상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원한 건 단 하나, 사랑받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죠. 이제 그 싸움의 시작을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 다이애나 대 카밀라. 사람들은 한때 찰스와 다이애나가 동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차가운 것이었죠. 다이애나가 찰스를 처음 만난 건 1977년. 그녀가 16살 때였습니다. 언니 사라 스펜서의 데이트 상대로서였죠. 그리고 그 만남은 1981년의 세계의 결혼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 7억 5천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열린 그 결혼식은 마치 왕실의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다이애나는 곧 알게 되었죠. 남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름은 카밀라 파커 볼스. 찰스와 카밀라의 인연은 다이애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우정을 유지해왔고 그 우정은 결혼 후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다이애나는 찰스가 카밀라와 통화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찰스의 책상 서랍 속에서 카밀라가 보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찰스가 그녀를 전혀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왕실의 친구 모임에도 나타났고 심지어 찰스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다이애나를 로맨틱한 공주로 기억했지만 정작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 속에서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왕실은 침묵했고 찰스는 외면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수없이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로 인해 거식증을 겪었으며 자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카밀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파열음은 내부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외부로 번져나갔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눈물과 행동 하나하나를 추적했고 그녀는 매일같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다이애나는 점점 그림자로 물들어갔습니다. 1989년 다이애나는 결국 카밀라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게 됩니다. 어느 파티 자리에서 그녀는 카밀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요. 카밀라는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답했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모두 가졌잖아요. 두 아들, 그리고 찰스의 아내라는 이름도. 이 대화는 다이애나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결혼은 그녀 혼자만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다이애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는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몇 년 뒤 세상을 뒤흔든 폭로 인터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땐 왕세자 비의 심리적 붕괴. 사람들이 보는 다이애나는 늘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침착했고 사람들과 있을 땐 늘 따뜻했죠. 하지만 카메라 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황태자비라는 자리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히 고립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벽은 높았고 그 안의 규칙은 낯설고 엄격했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거의 금기였죠. 다이애나는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존재만으로 부유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조언을 구할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안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고 남편 찰스와의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멀어졌습니다. 찰스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점점 카밀라에게 향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책임과 형식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 균열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반복된 외면과 배신은 깊은 불안과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이애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거식증을 겪었고 한밤중에 홀로 울다 잠든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문에선 그녀의 감정 기복을 기행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었죠. 1991년 다이애나는 비밀리에 한 작가를 만납니다. 이름은 앤드류 모튼. 그녀는 이 작가에게 자신의 삶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직접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죠. 왕실은 그녀를 감시했고 어떤 말도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가장 신뢰하는 친구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간접적으로 녹음합니다. 녹음된 테이프는 모튼에게 전달됐고 그의 책 다이애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1992년 이 책이 출간되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실은 그토록 완벽한 체면을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그 안에는 상처 입은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책 속에서 다이애나는 찰스의 불륜을 은근히 드러냈고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자해 충동까지 고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던 한 여인의 마지막 울림이었죠. 왕실은 이 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찰스는 더욱 냉담해졌고 왕실 내부에서는 다이애나를 불안정한 존재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다이애나에게 더 큰 연민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녀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왕실 안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세상의 일부는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지가 다이애나에게 또 한 번의 용기를 줍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고,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제 왕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기 위한 진짜 폭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1995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BBC 파노라마 인터뷰로 이어지게 됩니다. 침묵을 깨다 파노라마 인터뷰의 전말 1995년 11월 20일 영국 전역의 하나의 TV 프로그램이 전파를 탑니다. BBC의 파노라마 인터뷰. 다이애나 스펜서의 목소리가 직접 울려 퍼진 날. 그날 밤 영국 국민 2,200만 명이 그녀의 인터뷰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진실이었죠. 내 결혼 생활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붐볐죠.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가 영국 왕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다이애나는 수개월에 걸쳐 준비해왔습니다. 그녀는 더는 누구의 입을 빌려 말하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받아준 사람은 BBC의 마틴 베시르 기자였습니다. 그는 왕실 내부에 대한 폭로를 최초로 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되었죠. 하지만 이 인터뷰는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허락도 없었고 남편 찰스도 몰랐습니다. 그건 다이애나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한 단독 작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켄싱턴 궁전에서 작은 공간 하나를 따로 마련했고 카메라는 몰래 설치되었으며 촬영은 단 한 번, 1시간 반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찰스 왕태자의 불륜, 왕실 내부의 외면, 자신의 고통과 자해 충동, 심지어 왕실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고 가려 했던 정황까지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던 순간 영국 왕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두세 기에 걸쳐 내려오던 왕실의 품위라는 이름의 무언의 규칙이
처음으로 여인의 목소리에 의해 정면으로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다이애나에게도 큰 리스크였습니다. 왕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었고 언론의 왜곡된 시선에 다시 노출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런 것들을 감수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에게는 물러설 선택지가 더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고 일부는 왕실을 배신한 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솔직함에 울었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곧 그들의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는 더 이상 황태자비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 엄마로, 그리고 피해자로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억눌리고 침묵해왔던 수많은 여성들, 그들의 울분과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인터뷰는 단순한 사생활 폭로를 넘어 왕실이라는 견고한 상징체계에 대한 유례없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왕실은 강한 압박에 시달렸고 여론은 찰스와 카밀라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다이애나와 찰스는 별거가 아닌 공식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이제 황태자비가 아닌 평범한 시민 다이애나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인터뷰로 그녀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이제 그녀의 폭로는 세상에 알려졌고 왕실은 더 이상 예전의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로 뒤에 남은 건 또 다른 외로움과 슬픔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궤도를 걷게 되었죠. 폭로의 대가와 남겨진 흔적. 인터뷰 이후 다이애나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왕실이라는 보호막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얻은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도 차가운 외로움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다이애나는 찰스 황태자와의 공식 이혼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녀는 황태자비라는 호칭도 왕실 업무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eople's Princess, 국민들의 공주라는 별명은 여전히 그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그녀는 세계 곳곳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질외 피해 국가를 방문하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며 왕실의 틀 밖에서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했죠. 그러나 그녀의 사생활은 여전히 언론의 타겟이었습니다. 파파라치의 추적은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고 그녀의 연애는 언제나 스캔들로 소비되었죠. 그리고 1997년 8월 31일 파리의 한 터널 안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이애나는 도디 알파예드와 함께 파파라치를 피해 도주하던 중 자동차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터널 벽에 충돌하면서 그녀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36세. 짧지만 강렬했던 생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조차 언론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그토록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던 그녀는 결국 언론이라는 칼날에 쓰러지고 만 셈이죠.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또 다른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렸고 버킹엄 궁 앞에는 꽃과 편지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 시대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실 역시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 앞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다이애나를 영국 국민의 사랑받는 인물이라 언급합니다. 왕실이 여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역사상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죠. 그녀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그녀의 죽음조차 이렇게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조용히 왕실의 그림자로만 살아갔을까요? 다이애나의 용기는 왕실의 개인의 감정과 진실이라는 개념을 새겨 넣었고 그녀 이후 왕실은 더는 예전처럼 침묵과 위험만으로 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윌리엄과 해리 왕자도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더 인간적인 왕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결국 다이애나의 폭로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진실을 향한 외침이었으며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쓰지 않은 왕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힘은 왕관이 아닌 진심에서 나왔습니다. 죽어서 전설이 된 여인 다이애나. 그녀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 여우는 지금도 세상을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빛이 된 그림자, 다이애나, 그녀 이름은 이제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고독한 이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아주 평범한 인간의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은 왕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뒤편에서 눈물을 삼켜 했던 그녀의 하루하루,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왕실의 삶은 동화 같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이애나는 그 동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나는 궁전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아도 내 곁에 단 한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었죠. 그녀는 침묵을 깼고 폭로했고 왕실의 위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뿐이죠. 왕실이라는 거대한 성의 벽에 한 사람의 진심이 부딪혔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 진심은 무너뜨릴 수는 없어도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이애나의 용기는 찰스 황태자의 삶도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사랑과 선택을 다시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 잊지 못한 한 여인의 이름이 있었죠. 카밀라, 황태자의 첫사랑이자 다이애나가 결혼 생활 속 세 번째 인물이라 말했던 바로 그 사람. 황태자가 끝내 놓지 못한 이름. 왕실의 굴레 속에서 계속된 그들의 관계는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욕망이 만든 그림자였을까요? 다이애나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폭로를 선택했다면 찰스는 왜 끝끝내 첫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다이애나의 이야기가 그림자의 반격이었다면 다음은 바로 황태자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찰스를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욱 미워하게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